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약속의 이름 최승권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어떤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하기 위해서 이 쌤이 최선의 노력과 그 다음에 최고의 결과를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선사시대의 전개. 우리가 이제 좀 릴렉스하게 공부를 좀 해봐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막 꼭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게 되면요. 나중에 가면 지치게 됩니다. 예, 대한민국의 역사, 5,000년을 자랑하는 역사예요. 굉장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모진 마음 갖고 하지 마시고 그냥 누구와 함께? 이 쌤과 함께 즐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역사를 즐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어느덧 여러분들은 합격의 라인에 서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그 첫 번째 내용들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사실과 기록으로의 역사,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 뗀석기, 잔석기 이런 개념들 한번 우리가 짚어볼 거고요. 자, 신석기 시대에는 간석기,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신석기 혁명, 애니미즘, 토테미즘. 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에 공부를 다 했던 부분인데 많이들 잊어버렸겠죠. 그러나 요 시대에 나왔던 문제들이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간의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만 주의를 해 주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들 교재는 2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역사의 이해 및 선사시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강의 속으로 고고싱 들어가 볼게요. 고고싱.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역사의 의미. 자, 역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는 과연 무엇인가? 역사는 무엇이냐? 역사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야기를 했죠. 역사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역사다. 이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사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로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어요. 요거 이쁜가? 그래, 첫 번째로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다. 역사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술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로서의 역사를 우리가 객관적 역사라고 하죠. 객관적 역사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증명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실증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강조를 했던 학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랑케예요. 랑케. 성은 뭘까요? 랑케의 성은 오실까요? 오랑케? 아니죠. 랑케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나누어서 거기에 보게 되면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나와져 있어요.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쫙 나와져 있습니다. 기록되어진다. 그럼 이 역사 기록 누가 하죠? 역사가가 하죠? 역사가 이렇게 씁니다. 기록을 하는데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바로 뭐냐면 역사가에 어느 정도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대주의다라는 거죠. 상대주의라는 것은 바로 시대별로 또 역사가별로 달라질 수 있다.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예로 폭군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의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세조 있죠. 예, 세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어린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임금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조에 대해서 현대에는 또 달리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권신들에 의해서 왕권이 좌지우지되고 국가의 정치가 몇몇 신하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세조가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조선의 어떤 초기의 역사를 세조가 바로 잡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성종대에 이르러서 조선의 국가 체제가 완성될 수 있었다라고 좋은 평가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주의다. 자,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카라는 사람이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요 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로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민족의 기원을 한번 우리가 살짝만 짚어놓고 넘어가 봅시다. 인종상으로는 황인족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학적으로는 알타이 어족입니다. 알타이 어족이에요.
우랄 알타이 어족입니다. 자, 우리와 비슷한 그 어족이 누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죠. 가까운 나라 일본이 있고요. 중국하고는 틀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터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만주, 요쪽에 있는 사람들이 알타이 어족이에요. 그래서 이 알타이 어족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제 조사가 있죠. 뭐 존댓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발달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알타이 어족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민족의 형성은 언제부터 돼 있느냐 쭉 보게 되면 뭐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형성이에요. 형성. 우리 민족의 형성 과정, 우리 민족의 기틀이라고 딱 적어보고 언제부터 돼 있는가? 그걸 우리가 쫙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게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를 거치면서 신석기죠.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기틀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가느냐? 분명히 구석기에 사람 살았다며. 구석기에 우리나라 사람 살았으니까 유물이 나타났겠죠. 사람이 살았다며. 자, 구석기에 사람 살았는데 왜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은 우리 민족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을 가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을. 그러면 구석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돌아다녔던 사람이죠.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또 기후가 안 좋으면 또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우리 민족의 조상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 어떤 생활을 했었죠, 여러분들? 선생님들 뭘 했습니까? 이때부터 정착 생활을 했다는 거죠. 정착 생활. 예, 한 군데 정착을 하면서 살았다. 짱 받고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대부터 청동기에 이르면서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선사 시대로 들어가 보는데 세 번째로 이제 구석기 시대를 들어가 봅시다. 자, 구석기 시대를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를 전기 구석기, 중석기, 후기 구석기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런 건 뭐 다 나눌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한편적으로만 딱 봅시다. 구석기 시대. 뭘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대 구분을 할 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바로 뭐예요? 도구죠. 도구. 네, 주된 도구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실 인류의 조상을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고 보죠. 그렇죠? 약 3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타나게 되면서 아프리카에서 쭉 이동을 하게 되면서 왔다. 그러면 이 70만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진화를 거듭해서 우리나라까지 인류가 도달하는 시간이 약 얼마? 230만 년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린 거죠. 자, 이때부터 우리가 사람이 살았는데 구석기 시대에는 도구가 무엇이었느냐? 도구는 바로 뗀석기였다. 주된 도구는 바로 뗀석기였다라는 겁니다. 돌멩이를 떼어버렸다라는 얘기죠. 돌멩이를 떼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상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이것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자, 구석기인들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바로 뭐죠?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가장 걱정되는 건 바로 경제예요. 경제.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뭘 먹고 내가 살아야 되나? 그게 제일 걱정스럽다는 얘기죠. 우리 PD님이 안 그래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 안 돼요? 걱정되죠? 표정이 별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네, 걱정됩니다. 특히 이 당시에 더 걱정이 돼요. 더 걱정이 돼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돌멩이로 뭘 할 수 있었겠어? 뭐 농사를 지었겠어? 뭘 할 수 있겠어? 그저 잡아먹는 거죠. 열매 있으면 따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뗀석기로 과연 무엇을 했겠느냐? 바로 뭐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사냥을 하는데 주로 썼을 것이다. 그렇겠죠. 짐승을 잡아서 콱콱 찍어가지고 죽는 거, 사냥을 하는데 주로 썼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 그 다음에 채집, 그 다음에 어로, 물고기 잡아먹는 거. 요것이 이 시대의 주된 경제 생활입니다. 신석기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주된 경제 생활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딱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쫙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딱 하겠는데 그 동네에 있는 뭐 좀 멍청한 짐승이라든가 이런 물고기가 이제 별로 없어요. 다 잡아먹어가지고 열매도 다 따먹어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이동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떠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무슨 생활? 이동 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동 생활을 해요.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해요. 언제 떠날지도 몰라. 그죠? 또 흉측한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맨날 괴롭히면 또 떠나야 돼. 언제 떠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집이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지 않아요? 집이 필요하지 않죠. 잘 지어봐야 떠나니까. 그래서 어디 삽니까? 야, 그냥 자연에 있는 거. 동굴이죠. 동굴에 거주합니다. 그러나 집을 또 지어야 될 동굴이 별로 없어요. 집을 잘 짓까요? 막 짓까요? 막집이죠. 그래서 막집에 거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우리가 생각의 고리를 이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99만 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구석기 시대가 이렇게 연결이 됐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쭉 볼 때에 중석기 시대에 나타나는 도구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봅시다. 뭐가 있냐면 별표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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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하고 거기에 뭐가 나타나있어요? 잔석기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잔석기 이게 딱 나타났어요. 그럼 도대체 잔석기라는 것이 뭐냐? 잔석기. 석기는 석기인데 뗀석기는 좀 커요. 주먹만 해요. 이런 거 막 들고 다녀요. 잔석기는 뗀석기보다 좀 작습니다. 자, 이런 작은 석기들을 어떻게 해요? 나무라든가 뼈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이음 도구로 만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잔석기는 중기 구석기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중기 구석기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서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가 발명이 되죠. 머리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잔석기도 얘보다는 더 머리를 쓰게 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쓴배 찌르게 자 잔석기 그래서 이음 도구다. 여러 가지를 이어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자료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짠 보게 되면은 여기 쭉 나와 있죠. 여기 쭉 나와 있으면 이게 이제 구석기 시대의 우리 동아시아의 지도예요. 지도 쫙 보니까 여기 딱 보니까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 뭐가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습니다. 6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의 빙하기, 그 다음에 해빙기가 계속되면서 녹았다 얼었다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갔다가 여기까지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왔다 갔다 하더라. 그리고 구석기 시대에 이 사람들의 유물이 발견되는 곳을 딱 보니까 동굴이라는 게 되게 많죠. 동굴. 검은모루 동굴, 전말 동굴 이렇게 나죠. 동굴. 동굴 딱 들어가면 구석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뗀석기입니다. 주먹 도끼예요. 그냥 콱콱 찍는 거예요. 자, 요것으로 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상 299만 년 구석기 시대가 벌써 이렇게 마무리가 후딱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약 1만 년 전부터 신석기, 뉴스톤 에이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신석기 시대에는 좀 더 머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석기. 자, 언제부터? BC. 거기 쭉 나와 있죠. 8,000년입니다. 8,000년.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신석기 시대에 여러 가지 말들을 내가 해줄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왜 신석기라고 하느냐? 돌멩이 자체가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돌멩이가 과연 무엇이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를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간석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뗀석기는 돌멩이를 떼어버렸다라고 했죠. 간석기는 뭐예요? 갈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날카롭게 갈았다.
자, 참 이게 재밌는 게 이 갈 줄 알게 되는 기술을 갖게 되기까지 우리나라에서만 놓고 봤을 때 69만 년이나 걸렸느냐. 인류의 지능이 그렇게 더디 진화를 했느냐.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69만 년 동안 요 뗀석기, 잔석기 가지고 놀았는데 정교하게 가는 석기를 불과 1만 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1만 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변화다라는 겁니다. 간석기 아주 갈았어요. 자, 그러면 이 간석기를 딱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갈아서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데 신석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간석기라는 존재보다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신석기 뭐예요? 혁명이에요. 레볼루션이 일어났어요. 레볼루션이 일어났다. 신석기 혁명. 레볼루션이 일어났다. 신석기 혁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냐? 도대체 간석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다. 그럼 도대체 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냐? 인류 역사상 혁명자가 들어가는 것이 여러 번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혁명이 바로 신석기 혁명이죠. 그러면 바로 신석기 혁명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대단히 대단한 거죠. 상당히 상당하고 굉장히 굉장합니다. 바로 농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플러스한다면 목축이다라는 얘기죠. 가축을 길렀다는 얘기입니다. 요것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농사를 짓긴 지었느냐? 잘 지었느냐? 잘 못 지었느냐? 잘 못 지었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잘 먹지 않는 조라든가 피 같은 것을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농경 목축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빙하기가 끝나요. 빙하기가 끝나가지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 올라오죠. 그래서 전처럼 이동생활이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농경 목축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정착생활을 의미한다. 얘기예요. 정착생활을 의미한다. 기다려야 되니까. 물론 이때도 사냥을 했습니다. 예, 사냥했어요.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하고 어로도 했어요. 정착생활을 했다. 그러면서 정착생활을 했다. 정착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죠.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집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뭐가 있습니까? 움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규모는 클까요? 작을까요? 그닥 크지 않다라는 거죠. 움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움집이 딱 나타났어요. 자, 그럼 또 한 가지를 우리가 한번 농경과 목축에 대해서 잘 이어봅시다. 잘 이어보게 되면은 이제 뭐가 가능해지느냐 딱 보니까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했어요? 추수를 했죠? 추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저장을 해야 돼요. 그날 다 먹어요? 아니죠. 아껴 먹어야 됩니다. 저장을 해야 돼요. 무언가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릇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릇을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듭니다. 토기로 만들었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가 바로 뭐냐면 빗살무늬 형태로 나타났다 해서 빗살무늬 토기다라는 얘기예요. 빗살무늬 토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따가 내가 유물 사진을 잠깐 보여줄 테니까 그거 잘 보시면서 하시겠지만 너무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빗살무늬 이렇게 됐어요. 자, 이 그림을 잘 보게 되면서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역사학자다, 나는 역사학자다 라고 생각하면서 유추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를 잘 보게 되면서 요 입구에다가는 무언가를 넣었겠죠. 담았겠죠.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아래가 어떻게 됐어? 뾰족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세울 수가 있어? 자빠지죠. 이렇게 자빠지죠. 자빠지죠.
왜 자빠지게끔 이렇게 만들었느냐라는 얘기예요. 아, 왜 이렇게 만들어 자빠지게끔? 그리고 왜 여기다가 비싼 홈을 파놨어? 이 홈을 왜 파놨어? 뭐 멋으로 파놨어? 먹고 살기 바쁜데 뭐 멋부릴 일이 있어? 그 정도 예술적인 감각이 이 당시에 있었을까? 아니죠. 토기를 만들 때 이런 어떤 무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잘 깨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무 무늬 없는 것보다 잘 깨지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요 무늬에 대한 어떤 비밀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뭐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바로 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왜 뾰족하게 했을까? 그래서 밋밋하게 해야지만 딱 쓸 거 아니에요. 왜 뾰족하게 했을까? 그 까닭을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얘네들의 거주 지역을 말해준다는 얘기예요. 요게 잘 세워지는 곳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 세워지는 곳, 딱딱한 땅에는 안 되겠죠. 넘어지니까. 그래서 거주 지역을 딱 알아보니까 어디가 있는 거예요? 모래가 많은 곳이에요. 자, 모래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살았습니까? 얘네들이 강가나 해안가에 거주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강가나 해안가에 거주를 했는데 강가에 해안가에 거주하면서 뭐도 먹고 여러분들 어로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농사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강가, 해안가 요거는 유적지 이름을 구석기 시대에 나왔던 것들은 유적지 이름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 정도는 유적지 이름을 아주 간단하게 외워봅시다. 약간의 암기 팁을 알려준다면 오신미지암동, 오신미지암동. 자, 요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오신미지암동. 자, 시작. 오신미지암동. 자, 시작. 오신미지암동. 외웠죠? 머릿속에 들어갔죠? 오신미지암동. 이게 뭐예요? 신석기 시대에, 자, 요 신석기 시대에 유적지에 있는데 오산리입니다. 오산리, 미송리, 지탐리, 암사동, 동삼동. 그러면 쭉 보게 되면 오산 양양, 뭐 서울 한강 있는 암사동, 동삼동, 부산 동삼동 쭉 전부 다 어디야? 강가나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오신미지암동.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게 되면은 너무너무 외울 것만 잔뜩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짜증이 나요. 아, 짜증나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는 점점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끝까지 공부 못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 재밌게 합시다. 재밌게 공부하다. 즐깁시다. 즐기다 보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됐죠. 됐죠. 그 강가나 해안가에 이렇게 다 모여 살았어요. 자, 모여 살다 보니까 토기를 만들어서 열심히 토기를 만들어서 모여 살았습니다.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움집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를 합니다.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무엇이 생겨납니까? 아주 작은 마을이 생겨난다. 타운이 생겨난다라는 얘기입니다. 타운이 생겨나요. 근데 인구는 지금처럼 많아요? 바글바글해요? 그렇지 않죠. 예, 옛날에는 뭐 질병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뭐 호환, 마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낳아야 돼요. 애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노동력이 많아지게 되고 일도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다 같이 일을 합니다. 다 같이 일을. 그래서 많이 낳는데 지금처럼 어떤 이 당시 학문이 있어, 도덕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런 게 없죠. 거의 다 그 마을을 보게 되면은 가족 같은 그런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씨족 사회가 형성되었다. 이 씨족 사회의 전통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남아 있어요.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저기 시골 가게 되면 집성촌 있죠. 같은 성씨들이 모여 사는 거. 예, 그 씨족 사회. 근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해. 누군 놀고 누군 그냥 놀고 누군 일하고 뼈가 빠지게 일하고 그렇게 해? 아니죠. 그래서 다 같이 일을 한다. 그래서 평등한 씨족 공동체 사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급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볼 때에 이제 이런 마을의 개념도 요 당시에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됐는데, 자, 집이 있다 보니까 나타나게 됐는데, 농사 짓잖아요. 그럼 농사는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기후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비가 엄청나게 와서 다 쓸려 내려가 큰일 나죠. 또 어느 날 비가 안 와 맨날 햇빛이 쨍쨍쨍쨍 거려 가뭄이 들어 다 말라 죽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건 없는데, 동네에 아주 흉악한 호랑이, 곰탱이가 나타나가지고 맨날 사람도 막 잡아가고 또 멧돼지가 또 와가지고 죄 하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러한 천재, 어떤 자연의 힘, 태양이라든가 또 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힘, 경외의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신이 있을 것이다. 절대 능력자가 있을 것이다. 그 절대 능력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호랑이라든가 곰탱이도 신일 것이다. 쟤네들을 달래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비 좀 오게 해주세요. 기우제를 진행하게 되고, 호랑이나 곰탱이가 자주 지나가는 길목에 재물을 갖다가 쌓아주게 되죠. 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연결고리를 이어본다면 뭐가 나타나게 돼요? 원시 신앙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시 신앙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 원시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무엇이 있느냐? 애니미즘이 있어요. 자, 애니미즘은 과연 뭐예요? 애너멀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동물 숭배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뭐예요? 자연 숭배예요. 산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땅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태양이라든가 이런 애니미즘. 자, 그 다음에 토테미즘이 나타나죠. 자, 토테미즘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특정 동물을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토템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고조선 사회를 공부하게 되면은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게 되죠. 토템. 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준다면 샤머니즘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보게 되면은 무언가 영혼이 있다는 거죠. 산에도 영혼이 있고, 애니미즘 보면 산에도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에도 영혼이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자, 동물에도, 호랑이도 영혼이 있고, 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샤머니즘은 뭐냐? 샤머니즘은 뭐냐? 중재자가 있습니다. 중재자가 있어요. 요게 차이점이에요. 중재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중재자를 우리 뭐라고 많이 불렀어요? 무당이라고 많이 불렀죠. 중재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신을 연결해주는 전문 중재자 종교인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샤머니즘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시 신앙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2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 장은 훌륭히 넘겨봅시다. 구석기 시대 주요 유적지, 단양, 금굴, 공주, 석장리, 두루봉, 동굴, 동관제 이렇게 나와져 있죠. 오른쪽에 나타나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굳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주요 유적지, 양양, 오산리, 서울, 암사동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신미지 암동,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물사진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봅시다. 자, 요것이 이제 톡이죠. 톡이. 자, 그러면 민문이 톡이에요. 여러분들, 이른 민문이 톡이. 첫 번째 나왔더니 이른 민문이 톡이. 그래서 이른. 그래서 여러분들 무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덧무늬 톡이. 요 민문이에다가 이거 덧을 냈죠. 덧. 이렇게 붙였죠. 요것도 바로 무엇이죠? 톡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톡이. 아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요 빗살무늬 톡이 신석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토기들의 모습이다. 자, 요거 굉장히 잘 나와요. 요거 굉장히 잘 나와요. 요거 쭉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요 유물을 보면서 뭐가 가능합니까? 의복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의복 생활을 했다. 응? 의복 생활을 했어요. 그럼 무슨 뼈바늘
가락바퀴. 여기 가락바퀴죠? 여기 뼈바늘이고요. 자, 요 가락바퀴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실을 뽑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뼈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복생활. 자, 의복생활을 했던 거죠. 이게 어느 시대 때 유적이에요? 신석기 시대 때 유적이에요.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 때의 전문적인 의복생활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왜 의복생활이 나타나고? 정착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절이 바뀌니까. 춥게 되면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럼 구석기인들은 옷을 안 입었습니까? 옷이라고 할 게 없어요. 추우면 그냥 짐승에 이렇게 털가죽 이렇게 쓰고 돌아다니는 거죠.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이게 주술적인 의미를 담은 조개입니다. 조개. 예, 조개. 일종의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되죠. 액세서리.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해봅시다. 다음과 같은 유물을 사용하던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형태.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뭐예요? 돌멩이에요. 석기예요. 석기인데 정교하게 뭘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갈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간석기입니다. 간석기예요. 간석기. 자, 간석기를 주로 사용했던 시기는 주로 어디입니까? 바로 신석기 시대다라는 겁니다. 신석기 시대. 그러면 요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예제는 공부했던 내용을 나와 같이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중에 실전 예상 문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다 풀이를 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쌤의 강의를 얼마만큼 잘 들었는지 같이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내가 그냥 올려놓은 거니까. 알겠지? 그냥 같이 한번 몸 풀어본다는 그런 의미로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유물 사진이 담긴 것에 대한 의미를 딱 파악을 했죠. 신석기 시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옳지 않는 것이래. 자, 빗살무늬 토기가 널리 사용되었다. 맞습니까? 신석기 시대? 네, 신석기 시대다. 딱.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 역시 신석기 시대다. 요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위대한 역사의 발전,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신석기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신석기 혁명. 자, 그 다음에 같은 핏줄의 시족이 모여 마을을 형성했다. 그렇죠. 초기에 타운이 형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놀아먹고 평등한 시족 공동체 사회를 이루었다. 계급사회 형성으로 군장이 출세했다. 이건 군장이 누구냐? 계급사회는 또 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연현상, 영혼, 특정 동물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자, 원시 신앙 형태가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애니미즘, 토테미즘, 그 다음에 샤머니즘 이런 게 나타나겠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짚어봅시다. 계급사회,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건 평등해요? 불평등해요? 불평등한 사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벌써 평등한 사회가 깨져버린 거예요. 계급이 나타난다. 그치? 그 다음에 군장이 뭡니까? 군장이 일종의 부족장이에요. 자, 물론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도 마을에 부족장이 있어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의 마을의 부족장은 오늘날의 동네 이장님 같은 존재입니다. 이거는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족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계급사회 형성으로 군장이 출현하였다, 나타났다. 이게 언제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청동기 시대에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 청동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잘 풀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이것만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강의. 구석기 시대는 이동 생활을 하며 뗀석기를 이용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중기 구석기 시대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도구가 하나 있죠? 여러 가지 석기들을 잘게 이어가지고 이음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자, 뭐였어요? 여러분들? 잔석기였다. 기억하세요? 뭐라고? 잔석기.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라는 이른바
신석기 혁명으로 정착 생활이 가능해지고 원시신앙 형태인 애니미즘, 토테미즘과 같은 원시신앙이 나타나게 되었다 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쌤과 함께 뭘 했습니까? 첫 번째 강의를 우리가 공부를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네, 나 혼자 박수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을 잘 잡고 주로 출제되는 문제, 확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아니죠. 쉽게 풀리죠.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암기에 의존하게 되면은 그 암기가 주는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쌤과 함께 원리와 개념에 충실하는 한국사,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응용력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쌤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약속의 이름 최승권이었습니다. I'll be back.